2027년이면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다. 근데 지금 세종 예정지가 20만 평입니다. 2배. 약 5천 명이 내려오거든요. 빨대 효과처럼 근린이 궁핍화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을 게 있죠. KTX 세종역. 책임은 세종시나 세종 시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측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송 세종역으로 이름을 빨리 저기를 지금이라도 해주면 세종역으로 아니, 이렇게 양보해요. 세종 청구요. 세종 정지역 맞아요. 양보를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아 놓으면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저쪽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은 잘 모르는데요. 세종의사당이 생겨요? 예, 그렇죠. 세종의사당이 생기는데 설치 법안이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이에요? 네, 국회법에 개정을 하는 거죠. 이게 통과가 돼서 세종의사당이 이제 세종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2027년이면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어떤지, 의미는 무엇인지,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리나입니다. 충청민들은 굉장히 이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염원을 했었었고 여야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오늘 그 부분 좀 근데 우선은요 여러 가지 충북에도 의미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보시죠. 예. 변호사님. 충남 영기군 전체 그리고 공주시 일부 또 우리 지역의 옛날에 청원군이죠. 청원군 일부를 편입해서 세종시가 2012년 7월 달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을 했죠. 예. 그 취지는 이제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돼 있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을 일부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거였는데 그 취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여러 중앙행정기관들 그다음 정부 출연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세종시나 세종시 시민들 그리고 세종시의 시민단체들은 국회,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세종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았고 그러한 요구의 결과 국회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 세종분원 쉽게 말하면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그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했고 24일 날 지난 24일 날 법사위 통과했고 아마 그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법 개정되는 세종의사당이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통과될 것 같은데 본회의에 통과돼서 이제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세종의사당이 설치가 되고 본격화된다고 하면 지역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잖아요. 원래 본래의 목적은 예.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도 어떤 탄력이 붙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지금 분원이잖아요. 네. 그럼 여의도에는 존치에 있는 거 이게 없어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의도 의사당은 무슨 일을 하고 세종의사당은 무슨 일을 할까라는 고민 중에 네, 네. 충청 이북에서 생기는 거는 그럼 저 위에서 하고 충청 이런 거는 아니 의원들도 나눠 그렇죠? 상하원처럼. 어떻게 나눠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중에서 국회 이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 예. 예. 18개가 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는 뭐 저 비상설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예. 늘 그냥 저절로 열리는 부분이고 엄밀히 17개 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11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11개요? 네네 11개 위원회니까 사실상 분원이라고 하지만 본원 이상을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면적만 해도 더 커지네. 지금 서울 여의도가 평으로 했을 때 10만 평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세종 예정지가 20만 평입니다. 2배. 예, 2배 사이즈가 되기 훨씬 때문에 크구나. 또 실제로 이제 만약에 세종 의사당을 설치를 하면 내려오는 인원 숫자가 예. 전체 회관이 이제 생기잖아요. 예. 의원님들이 내려오시니까 의원 회관. 11개 상임위가 오면 국회의원이 약 230명이 와야 돼요. 예. 300명이잖아요. 300명 중에 230명이 오고 거기에 보좌진들이 의원 한 분당 9명씩 달려 있고 또 어떤 부속기관 이런 것들 도서관 막 있잖아요. 예. 예산정책처 이렇게 해서 약 3,700명이 내려와요. 거기 부속 부대 기구 이렇게 붙어서 약 5,000명이 내려오거든요. 와. 이런 큰 여러 가지 그렇게 5,000명이 오면서 생기는 각종 경제적 효과, 사회 문화적 효과들이 있죠.
부지가 어디야? 그 옆에다 가게를 하나 해야 되는 거. 지금 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예. 위원회별로 위원들을 나눠서 이렇게 분산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예상이고 예정이고 하지만 예.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설계가 2년이고 공사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2027년에 개원이 되는데 아마도 그 즈음에 그때 즈음에서 아마 의회나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세종의사당을 운영할지 그리고 서울 여의도 본원하고 예. 세종 분원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의원 배치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 전체가 갈지 양쪽을 다 이용할지 이런 것은 아마 그 즈음에 임박해서 그때의 의회나 그때 의원님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한참 싸울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도 앞서서 2027년에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옮겨오고 옮겨오는 게 아니죠. 분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안에 운영 규정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요, 아직 한참 쌈박질을 해야 됩니다. 분원 설치하는 것만 결정을 하고 네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채울까,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까? 예. 어떤 것들이 결정돼야 될까요? 우선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전 규모에 따라서 설계, 공모, 실시 설계 이런 거를 할 때 사이즈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쯤에는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다 지어놓고 이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뭐냐면 의장실, 부의장실, 각종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그 각종 부속실 이런 것들이 쭉 오는데 예.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설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곧 이제 한 2년 이내에 아마 이번 국회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예.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규모와 또 예산정책처 이 도서관 예. 모든 것이 올 거냐 그 중에서도 일부만 올 거냐에 따라서 지어지는 건물 숫자도 달라지고 다 하기 때문에 결정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왜 11개로 우리가 예상을 하냐면 예. 정부 부처가 세종에 내려와 있는 부처가 있고 서울에 있는 게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예, 대전에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세종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추산을 해보는 거죠. 뭐 교수님이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어떤 시설을 세종에다 만들 것인가 또 어떤 위원회에 그 인력들이 따라오잖아요. 인력과 물자가 따라오는데 어떤 위원회가 내려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국회는 회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가 어떻게 열릴 거냐 이런 문제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할 일은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하겠죠. 다만 이제 이걸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지금 여의도 면적의 지금 2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어떤 뭔가보다는 훨씬 더 짱짱하게 뭐가 만들어지겠다 이런 기대가 좀 우리가 이제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경제적 효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한번 추산을 해보세요. 나온다. 여의도가 나옵니다. 보면 여의도가 이렇게 둥그런 섬이잖아요. 그쵸. 그중에 이제 중앙에 옛날 여의도 광장, 지금 이제 여의도 공원을 예. 기준으로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여의도에 이 국회를 중심으로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그 빌딩들이 있죠. 예. 이 동여의도는 금융이고 서여의도는 이제 국회. 아하. 그 서여의도만큼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빌딩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 식당, 부대 기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제일 쉽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실은 아쉬운 거는 이게 KTX 오송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국회가 들어서고 오른쪽에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여기가 호수공원이거든요. 예. 왼쪽이 금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예. 뒤에 전월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오송역에서 역시나 또 이제 택시로 한 21, 2분 걸립니다. 거리가. 예. 15분 빨리 가면 15분 한 20분 걸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또 이제 그만큼의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예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KTX 오송역과 여기 정부청사 중간쯤 예. 미호천 미호강 변 예. 이랬으면 충북과 충남 세종 이게 싹 같이 다 아우르면서 발전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더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신 교수님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장이 되셨으면 그렇게 추진하셨을 건데 어떡하지? 지금 입지는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이미 거죠. 이제 그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예. 이제 정부에서 땅을 사면 되죠. 5,100억 원 현재 시가로 대략 그 정도에서 사면 됩니다. 세종 말씀하십시오. 부지가 그 여의도 있는 부지의 거의 2배 정도 되고 네네. 새로 이제 신설하는 거잖아요. 새로 이제 건물 같은 거 새로 짓고 그 내부 시설도 전혀 이제 새로운 걸로 들어오고 첨단 시설로 들어오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라는 데가 전 국토의 중심 지역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상의 편의성이나 접근상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처음에는 세종이 분원처럼 시작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본원처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논의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저도 합니다. 똑같이 그래요? 생각합니다. 오. 실제로 처음에 이제 정부 부처가 이전을 할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에이 뭐 그렇게 제대로 되겠어? 예.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막 이사를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본인만 내려가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다 갖추어지니까 가족이 전부 이제 세종으로 가고 본인이 서울로 이제 반대로. 일보러 오는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실제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예. 정부 부처 13개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 서기관, 사무관 이런 분들이 가족은 세종에 있고 거꾸로 본인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KTX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죠. 처음엔 그렇게 예상을 못했죠. 그냥 본인만 왔다 갔다 할 예, 거다 이랬는데 예. 마찬가지로 국회도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겠죠. 이제 서울에 가족이 있고 뭐 본인만 보좌관 이런 분들만 내려온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생활권 중심이 세종으로 될 거다. 야, 어쨌든 시작은 분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름표 앞에는 분원이 붙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네. 어쨌든 여야가 이견 없이 법사위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선거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한쪽에서는 들고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에 만든 교수님 칼럼도 쓰셨던 네, 제가 칼럼에 내용이 있던데 썼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그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딱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법안들 있잖아요. 아예 없는 거 누구는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여야가 완전히 착각하는 거, 서로 자기한테만 유리하다라고 착각하는 거. 착각. 근데 우리 세종 이전이 요걸지 완전 착하게 한 걸지 이해관계가 없는 걸지 예. 좋은 한번 봐야 의미로 될 것 해석할 같습니다. 수도 있죠. 어떻게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장쪽 간 의지대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한 행정기관, 행정부서라도 집중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분산한다. 예. 그런 취지로 서로 간에 공감을 했다. 그럼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지역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충북의 변화는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거든요. 이게 뭐 세종에 건립이 되든 뭐 부산에 되든. 충남 사실 충북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거고 충북 도민 입장에서는 사실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직접적 영향이 있는데 정말 아쉽죠. 일단 위치가 거의 내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거의가 아니라 뭐 사실상 그 자리를 놓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전월산 앞에 호수공원 북단입니다. 예. 호수공원 가장 북단에 지금 이 나대지처럼 돼 있는데 아하. 우리 충북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을 게 있죠. KTX 세종역. 세종역. 그렇죠. 다시 또 재점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송역에서 한 20여 분 이렇게 이제 걸리니까. 걸리잖아요. BRT로 막 하면 조금 더 걸리고 뭐 예.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 그러면 다시 세종역 논의를 불을 땡길 수 있어요. 세종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예.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노력해서 저도 머리띠 두르고 했지만 세종역 설치 반대하고. 근데 이제 야 이렇게 많은 공무원과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이 이전했는데 그래도 역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등등등 간이역 역할로 한다라고 하다 야금야금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또 본역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정 수도를 처음 세종시를 만들 때 부용면 8개 8개 넘겨줬죠. 동네를 넘겨주고 예. 약 2,500억 상당의 것들을 충북에다 해준다고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아하. 그 뒤로 저 주장도 못하고 못 땄어요. 예. 그리고 유야무야 지금까지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못 누리고 지역만 그리 넘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오송과 세종 그 중간 정도 해서 왜냐하면 국회는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는 그 정부 부처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위치를 그렇게 했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누릴 게 많은데 이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뭐 세종 분원에 대해서 다 찬성입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예상을 하시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KTX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이 또다시 이것을 기반 삼아서 다시 또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세종시에서 세종시 뭐 KTX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 측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KTX 세종역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뭐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뭔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송 역세권이잖아요. 오송역이 지금 뭐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시골 간이역이나 하고 그리고 오송 역세권이 거의 황무지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충북도에서 오송 역세권, 오송역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은 세종시나 세종 시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공감합니다. 그 오송역을 보면 세종에서 온 공무원들이 차 세워놓고 바로 갈아타고 뭐 이런 이제 거의 뭐 간이역은 아니지만 그 통과 패스 그래서 뭐 650만이 년간 이용했니 많이 해봐야 내려서 그 주변에서 소비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세종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 학력 놓고 외국에 또 1년씩 뭐 2년씩 연수도 보내주고 막 하잖아요. 많이. 굉장히 공부 학구열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송에 국제학교라든지 우리 명문고 논란도 있었지만 어떤 좋은 학군이 형성된다든지 하면 오송이 이 세종의 국회 예를 들어 분원의 배후 주거단지 이런 것들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오송역 근처에서 마침 이제 그나마 우리 저 컨벤션 우리 오송 컨벤션이라고 통칭해서 물론 청주 전시관 이게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각종 전시 컨벤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조금은 더 소비 기능은 일어나겠지만 많이 아쉽죠. 만약에 오송이 제대로 개발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상 세종보다는 오송이 교통상의 편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비도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갔었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거나 아니면 기업체의 본사나 뭐 지사 같은 거 그것이 오송에 왔을 확률도 사실상 높은데 오히려. 충북도에서 그걸 놓친 거죠. 사실 앞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여쭤보면서 바로 이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세종역 얘기였었거든요. 지금은 세종의사당 얘기가 없었을 때도 세종역 KTX 세종역 설치 논란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제 의사당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의원 나리님들이 뭐 불편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논리가 더 만들어질 거고 이러면 우리는 계속 안 된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실제 이제 세종역이 생기면서 생기는 그 경제적인 거나 시간에 대한 거 보면 이제 역을 만드는데 한 1,800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대략 저 비용으로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제가 아주 무서운 함수가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죠. 안 그래도 지금 세종은 폭등을 했지만 세종역이 생긴다면 세종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송에서 Y축으로 이제 분기가 됐잖아요. 경부선 호남선 가고 이 호남선 쪽에 서세종이 발달했다고요. 주거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역이 생긴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숨어 있고 한데 그러면 논리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한 10분 정도 단축하는 거예요. 다 합쳐봐야 사실은 10분 정도.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충북 입장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막을 논리로 보면 사람 숫자로 보면 이용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수도 완성이 된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도에 역이 하나 없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보세요. EU 연합이 이제 2개의 수도를 갖고 있거든요.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하고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데 이 2개가 다 굉장한 철도 중심지예요. 이제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대면 우리가 이제 진짜 어떤 숫자 또 기존에 막던 논리만으로 막기가 참 어려운 입장.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세종시나 세종 시민들도 좀 역발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쪽에서 반발이 좀 심하지만은 사실상 세종 정부 청사에서 오송역까지 11km, 12k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새로 세종역을 신설해도 그게 한 7k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분 정도에 10분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을 본다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서울역을 가거나 아니면 광명역을 가거나 아니면 강남에서 서울역을 가거나 그 시간이나 거리가 지금 사실 오송하고 세종 사이가 더 가깝거든요.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의 발전 규모나 발전 속도를 본다고 하면 세종시는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넓어지겠죠. 결국 그러면 세종역이 어디냐?
그건 오송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적으로. 도시의 발전 속도나 규모로 봤을 때 오송역이 바로 세종역이 될 거고 세종의 관문역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 예, 예. 빨리 선제적으로 머리를 써서 예. 오송 세종역으로 이름을 빨리 저기를 지금이라도. 해주면 세종역으로 아니, 이렇게 양보해요. 세종 청주요. 세종 청주역 맞아요. 양보를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아 놓으면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저쪽에서. 그러면요, 만약에요, 오늘 세종의사당 설립에 관련된 이 상황들을 여쭤보는 상황인데,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세종의사당이 생김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득, 효과,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빨대 효과예요. 단적으로. 걱정이 듭니다. 네, 빨대 효과.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이런 걸로 많이 또 이 상대적 박탈감도 있었고 인구의 유출도 있다가 이제 물론 여기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이제 저희 일부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큰 일단 종사자가 5천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또 가족까지 해보면 한 10,000명 이렇게 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오고 했을 때 각종 인프라들이 또 주변에 많이 또 따라서 구축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빨대 효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부문에 바로 옆에 거대한 것이 등장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정반대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낙수 효과나 유출 효과로다가 그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빨대 효과처럼 근린이 궁핍화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저발전된 것이 계속 정체되고 하는 것이 지역으로 옆 지역으로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세종시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 후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행정 중심인데 경제나 상업, 유통, 교통, 뭐 문화, 교육까지 다 네.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는 인근에서 뺏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오히려 궁핍화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 것 어쨌든 같아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또 행정 수도가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충청북도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박수만 또 치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급부를 반드시 우리는 얻어내긴 내야 되는데 기존처럼 막 어디에 설치할까 막 이런 게 논란이 될 때는 급부를 얻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부지도 예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부가적으로 얻기는 어렵고 우리 젊은 사람들 보시면 뭐 뭐 창고형 매장 뭐 이 거대 무슨 이 엔터테인 공간까지 같이 있는 복합 그 쇼핑몰들 다 세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올 걸 예상됐던 것이 다 안 오고 천안이나 세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 현실로 드러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지사나 시장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지선에서 새로 당선되는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은 반드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충북 전체로 보면 우리 이제 충북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충북 서편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왼쪽 축 오송,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오창, 진천, 음성도 전체 충북에서 보면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죠. 전체적으로 이쪽 축으로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충북 전체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도내 균형 발전으로 보면 이쪽 충북의 동북부 또 이쪽 옥천, 영동.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많죠. 이 철도에 있어서 사실 출발점을 영동으로 해달라 했는데 안 됐잖아요. 얘기 있었었죠. 대전에서 그냥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충북의 자체 불균형 발전 이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작은 일이 아니네요. 이것저것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종의사당이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반갑다. 드디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충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수만 칠 수는 없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뭐 오송 역세권 말씀도 좀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좀 지금이라도 챙겨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주공항과 오송역 같아요. 두 곳을 정말 충청권, 특히 세종의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비를 하지 않고 않으면 계속 다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간이공항 수준으로 더 전락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청주 공항이 이제 많이 이용할 때 300만을 찍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요.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 300만 이상으로 이제 폭증하겠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외지에 와서 주차장에 차만 세우고 비행기만 타고 가고 안에 뭐 식당 몇 개, 저 커피숍 몇 개 의미 없잖아요, 그죠? 면세점도 없잖아요. 예, 그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 영종도나 인천공항 가면 주변에 이제 뭐 호텔들 있고 쭉 뭐 이렇게 부대적인 소비 기능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면세점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 이제 다시 정비가 돼야 되고 예. 오송이 이제 지금 3산단이 되고 있지만 국회 생기면서 그 사이에 그렇다면 정말 대형 쇼핑몰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충북에 정말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방세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해 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반가울 줄만 알았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숙제가 또 함께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세종공화국, 서울공화국에 빗대도 세종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처음 만든 이유가 예.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화. 이것을 최소한 행정만큼이라도 분산시켜서 예. 국토 균형 개발을 도모하자는 건데 뭐 최근에 이제 세종 인근에 있는 지자체 시민들의 우려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예. 이것이 세종이 발전을 보면은 그동안 보면은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 상업, 뭐 예. 그다음에 유통, 교통, 교육, 문화 모든 것의 지역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발전 가능성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오히려 가져가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블랙홀처럼. 서울공화국처럼 지역 내의 서울공화국, 세종공화국 되지 않나 싶은데 우려가 있는데 본래 취지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거든요. 예. 행정과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기초시설을 갖춰야 되는 도시고 나머지 경제나 상업이거나 유통 이런 교육 문화는 다른 지자체로 이전을 시켜주고 분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예. 서울공화국과 똑같은 예. 지역 내의 서울공화국이 만들어지지 않죠. 지금 말씀은 딱 띄어가지고 요 말씀만 VCR 딱 띄어가지고 저기 세종시청하고 그쪽에 좀 가서 저 맞아 죽어요. 세종공화국이 되면 지역 내 세종공화국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또 다른 불균형이 초래될 거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세종대왕 때가 공화국이었나 봐요. 예. 오늘 네. 뭐 멋진 우리 이제 벽화에 있는 용의 이제 눈에 점을 예. 찍으니까 이제 진짜 용이 돼서 승천하는 거죠. 예. 화룡 점정. 이춘희 세종시장도 틈만 나면 인접지역 상생발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랬던 거 기억나요. 국토 균형 발전 알았어요. 차원에서 세종이 됐고 옆에 우리 충북, 충남, 대전 같이 해서 인접지역 상생발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세종 국회 분원부터 시작해서 KTX 세종역 뭐 해서 다 빨아들여서 인접지역 상생은 없고 그냥 세종 발전만 남는 그래서 세종공화국에 가까이 가는데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 예. 이 부분도 그거의 화룡 점정은 우리 충북 발전이 되는 그 눈에 점 찍는 거는 우리 충북이 좀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그 개인 정치인 우리 신 교수님도 저렇게 용처럼 날려들어 제가 점을 찍어주고 싶어. 신용하냐.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